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오승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미약해지기 마련입니다. 100세 시대의 노년에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요즘 국민 질병 중에 하나가 척추 질환이라고 하죠. 이 척추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척추 질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안양나은병원의 김기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척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도록 하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진료 환자가 9만여 명이고 네. 또 수술 횟수가 8천여 건이라고 네. 이게 지난 10여 년 동안 원장님께서 이렇게 네. 해오신 척추 질환의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이 레코드가. 네. 어떻게 이런 레코드를 만드셨다고 보십니까? 뭐 딴 게 없고요. 그 환자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 수는 더욱더 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진료 환자 수가 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렇죠. 그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척추 환자 치료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환자도 뭐 늘어나기 때문에 네. 또 이 레코드도 많아졌다 말씀하셨지만 또 이 척추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은병원만의 혹은 원장님만의 어떤 네. 방법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환자를 볼 때 그 우리가 영상 자료 내에 나와 있는 척추 질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환자의 통증이나 증상만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그거 이외에도 영상 자료, 그다음에 환자의 심리학적인 상태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나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적으로, 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에 맞춰서 진단도 이루어지고 처방도 이루어지는 게 그렇죠. 되게 주요했다는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사진상으로 우리 MRI나 CT는 저희 많이 시행하는데 그 사진상으로 어떤 병이 있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양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거를 겪으면서 이분들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직업, 또 나이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이 통증이나 질병이 진행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네. 그로부터 좀 생각하다 보니까 환자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환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서 네. 진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제일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단은 그 척추 분야에서는 그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뼈 질환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MRI나 CT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장비로 정확하게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진료한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혹시 있으세요? 그 일본인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2009년인가 8년도에 제가 그 수술한 일본인 환자로 야마구치상이라고 환자가 있었는데 네. 그 환자분은 고령의 환자였습니다. 70세가 그때 당시에 넘으셨고 일본에서 5년 동안 그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 뭐 통증 치료까지 다 하셨는데 도저히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데서도 수술을 안 해줬습니다. 일본에서. 그 이유는 그 고령에다가 전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약 드시고 사셔라.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한국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셨고 네. 저희는 전신마취 수술은 안 했고요. 그 척추마취 수술해서 척추 협착증이랑 디스크에 대해서
감압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경과가 괜찮아서 귀국하셨고 또 귀국하셔서 그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또 네. 기재까지 하셔서 기분이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환자 중에서 딱 일본인 환자가 기억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 요즘 외국인 환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척추 질환 쪽에서도 우리나라 병원을 외국인들이 찾는다는 게 네. 그만큼 우리나라 척추 기술가 많이 발전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척추 치료의 기술은 국제적인 수준에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저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법과 치료 성과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논문과 해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의사들이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많은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김기준 원장님께서도 세계 인명사전에 또 등재가 되시고 국제인명센터 IBC 선정 2010년 의학자상 네. 수상 등의 국제적인 어떤 명성이 있으시던데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 혹은 네.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들을 수상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환자를 보다 보니까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의사분들과의 교류도 많아졌고 네. 또 저희 경험도 해외 의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학회에도 많이 발표를 하고 논문도 투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본 데이터도 많아지면서 그만큼 네. 또 논문도 많이 쓰시게 되고 네. 학술대에서 발표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을 받게 된 또 네.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경외과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 많은 분야 중에서 신경외과 또 특히 척추 분야를 네. 이렇게 계속 파고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신경외과는 저희 아버님이 신경외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님 직장 생활 하시는 걸 보고 네.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의사라는 직업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의대 학부 과정과 수련의 과정에서 신경외과가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신경외과는 뭐 다른 외과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치료나 수술을 해서 환자를 드라마틱하게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서 저희 적성이랑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 척추 분야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사회가 고령화되면은 척추 질환자들은 많아질 거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를 또 물려받으셨고 그렇게 또 됐네요.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네. 꿈을 의사가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가지시게 된 거네요. 네. 아버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하는 거를 보면서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되게 구체화시킨 네. 경우시네요. 네. 요즘 진짜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 척추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서 이 척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하죠.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보면 대들보에 해당되고 그 대들보가 있음으로써 건물이 세워지듯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게 척추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뇌가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뇌에서부터 사지,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척추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뇌보다 더 척추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척추 질환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당연히 고령화 사회니까 성인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은 늘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야외 활동에 의한 손상 또는 지나친 다이어트, 비만에 의한 체형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척추 질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점점 이렇게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네. 좀 치료 효과는 나은 네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최소 침습 뭐 네. 이런 어떤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치료법은 어떤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위암이나 위 수술을 할 때 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많은 수의 치료가 내시경 치료, 뭐 복강경 치료 이런 거로 간단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 침습의 개념은 정확한 진단을 이루어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서 주위 조직의 손상이 없이 환자의 괴로움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수술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크게 째고 맨눈으로 수술하던 것이 최근에는 적게 째고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특히 나은병원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에 한창이신 것 같아요. 네. 연세대학교 공동으로 네. 퇴행성 어떤 디스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도 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 어떤 치료입니까? 기존의 그 치료 방법이 특히나 수술적 치료 방법은 척추 질환에서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에 병변의 자기 재생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치료를 하든지 또는 병변이 약이나 물리치료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일반적인 수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 조직으로의 재생이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구는 병변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원래 조직으로의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은 연구와 논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질환에 비해서 척추 디스크 재생은 상당히 힘들다고도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척추는 해부학적 구조랑 연관이 있는데요. 혈관 분포가 척추 디스크에는 혈관 분포가 원활치 않아서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손상 후에도 영양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재생이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척추는 계속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손상이 가해지면 충분한 휴식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손상을 계속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은병원에서 해온 네. 이런 줄기세포의 지금까지의 치료 성과나 네.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두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줄기세포 치료의 치료술, 그러니까 치료 시술에 관한 정립이고요. 네. 이는 사람 몸에서 자기 골수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채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 몸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고 주입된 줄기세포가 정상적인 디스크 세포로 효과적으로 분화하는가 이런 거에 관한 정립이고요. 두 번째는 세포 치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채취를 한 다음에 효과적인 증식을 통해서 보다 많고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네. 참 좋은 방법으로 점점 치료 어떤 술이 발전하게 되는 네. 건데 척추 질환 환자가 또 늘어나면서 네.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이 치료에 대한 이렇게 분분한 의견들이 네, 항상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과잉 네. 치료 아니냐 등등의 의견들이 항상 언론에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술은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할 때는 여러 의사분의 이제 결정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뿐만이 아니라 영상 자료 또는 증상, 그다음에 수술이 미뤄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수술이냐 비수술 또는 수술이 과잉이냐 이런 거는 과거에도 수술 과잉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 방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수술, 그다음에 기존의 비수술적인 치료가 새로운 수술이나 새로운 비수술적인 치료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으로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수술과 비수술의 어떤 그 치료 대상군의 선정에 정립이 돼가고 있는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질환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오해와 진실이 이렇게 엇갈리는 과정 중에서 척추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네. 네, 척추 질환을 어떤 예방하기 위한 네. 방법이라든지 혹은 뭐 올바른 자세, 네. 어떤 관리 방법 등이 있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이고요. 근데 운동 중에서도 올바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자분들 그 진료를 보다 보면 꼭 말씀하시는 게 운동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프다. 그리고 네. 왜 내가 이렇게 뭐 3, 40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바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과도한 체중 증가, 비만과 너무 마른 다이어트에 의한 너무 마른 체형은 척추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자기 체형이랑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 질환이 걸렸을 때 네. 병원을 찾게 되는데 네. 병원마다 각기 다른 처방이 나올 수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결정과 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의료가 뭐 수학이나 이런 것 같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경험의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효과를 본 게 정석으로 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제일 처음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으로 약만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 병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옳다. 그거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남기세 그 네. 서울병원 원장님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는 여쭤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나은 병원의 그 네. 나은의 의미가 그 몸이 낫는다 네. 이런 의미죠. 그 뭐 몸이 낫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병원으로 가자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 보다 나은 병원이 나은 되자. 방향으로 네. 나은 병원이 되자. 네. 이런 쉬우면서도 많은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는 네. 그 명칭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호명이. 네. 척추 전문의로서 네.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척추 전문의로서 말씀드릴 거는 그 척추는 제가 한 10년 전에 해외학회에 가서 들은 말이 있는데 척추가 젊으면 10년은 더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10년이나 있습니다. 네. 더 살 수 있나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척추 건강은 삶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삶의 퀄리티랑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증 없이 사는 게 그렇죠.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제가 척추 전문의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새로운 그 척추 의료 그 치료술의 개발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새롭게 기술도 발전하기 그쵸.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지금도 이렇게 최고 수준에 있으시지만 계속 또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으신가 네. 보죠. 네. 네. 오늘 인터뷰 나누면서 네. 이런 척추 때문에 고민인 힘든 그런 네. 사람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네. 참 열정을 가지고 또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네. 참 좋았던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